2019 고3 10월 학력평가 화학원 해설을 맡은 박주원입니다. 지금부터는요, 우리 1번부터 20번까지의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다시금 자기 시험지 좀 꺼내 놓으시고 어느 부분이 내가 부족해서 틀렸는지 잘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암모니아의 합성과 관련된 그리고 에너지 메테인의 연소에 대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냐면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기억. 화합물이 3가지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화합물 2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그런 물질을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하는데 질소는 N2니까 얘는 원소. 그 다음에 수소는 H2니까 한 종류로 되어 있죠? 얘도 원소예요. 암모니아입니다. NH3. N과 H 2종류 이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종류가 2종류 이상이라서 얘는 화합물. 그 다음에 메테인 CH4 얘도 마찬가지 2종류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화합물이다. 자, 그럼 기억번에 3가지가 화합물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보시면 화합물 몇 개예요? 얘랑 얘만 화합물이네요. 그래서 기억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자, 니은번 디귿의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이거는 우리 처음 공부할 때 했던 내용이죠. 암모니아를 토대로 해가지고 비료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었다. 농업 생산량을 증대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니은번 정답이고요. 리을의 구성원소는 탄소와 수소이다. C와 H로 되어 있으니까 디귿번은 정답이 되겠죠. 1번 문제는 간단한 물질의 분류와 관련된 문제였고요. 정답은 4번에 있었습니다. 자, 2번으로 빠르게 넘어갑니다. 생명현상과 관련된 2가지 물질을 나타내었다. 그럼 기억번부터 바로 해볼까요? 인산은 아레니우스의 산이다. 수용액에서 H+를 내어놓을 수 있다. 이름 보세요. 인산, H+를 당연히 내어놓을 수 있는 산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번은 정답이고. 니은번에 글라이신은 HCl 수용액과 이렇게 만나면 루이스의 염기로 작용할 수 있다. 루이스의 염기, 전자쌍을 주는 것이죠.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 글라이신은요, 여기 보시면 산으로 작용할 수 있는 카복시기가 있고요. 염기로 작용할 수 있는 NH2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HCl이라고 하는 산 수용액에 들어가면 어디가 가서 반응을 할까요? 요 전자쌍을 H+한테 주고 NH3 플러스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쌍을 주는 루이스의 염기로 작용한다라고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니은 정답이고요. 디귿번의 인산과 글라이신은 모두 DNA를 구성하는 물질이다. DNA요? 당, 인산, 염기, 뉴클레오타이드들이 모여가지고 DNA가 되는 것이고요. 글라이신은 아까 얘기했는데 그죠? 아미노산의 한 종류로서 단백질의 단위체가 되겠죠. 디귿은 틀린 설명이다. 정답은 기억 니은에서요. 3번에 있었습니다. 자, 2번 문제까지 해결했고 3번. 자, 3가지 반응의 화학 반응식을 일단은 완성을 시켜야 되거든요. 화학 반응식 완성시키는 첫 번째 원칙. 화학 반응 전, 화학 반응 후에는 원자의 종료화 개수는 변하면 안 되더라. 그럼 여기서 H2랑 기억이랑 만나서 CaOH2가 되려면 기억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CaO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에는요. H2개랑 Cl2개 앞에 개수가 있으니까 니은에 들어갈 물질은 HCl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그냥 눈으로 봐도 알겠죠. 이제 여기 들어갈 개수는 1, B에 3, C에 2가 들어가고요. D에 3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기억번입니다. 기억에는 CaO가 들어간다. 맞죠? 기억은 정답이고. 그다음 니은번의 니은은 이원자 분자이다. H랑 Cl 원자 2개로 되어 있는 이원자 분자이다. 공유결합 물질이죠. 니은번 정답이고. 마지막 디귿. C 더하기 D가 A 더하기 B보다 크냐고 물어봤거든요. C 더하기 D는 2 더하기 3. A 더하기 B는 1 더하기 3. 그러면 디귿번도 맞네요. 3번의 정답은 5번에 있었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4번 갑니다. 4번은 탄소의 동소체만 나온 건 아니고요. 탄화수소인 벤젠까지 같이 이제 싸잡아서 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옳은 설명을 한 애만 골라주시면 돼요. 자, 가는 분자로 존재한다. 학생 A가 얘기했습니다. 탄소의 동소체 중에서 유일하게 분자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플로렌이죠. 그래서 A는 지금 맞는 얘기를 했어요. A는 맞았고
탄소 원자 1개에 결합된 원자 수가 나번에서 3개야. 자, 이건 눈을 뜨고 있으면 제가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 탄소가 지금 하나, 둘, 3개의 탄소랑 손을 잡고 있죠. 따라서 3개랑 만나고 있다. 학생 B도 맞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얘는 뭐라고 했나 봅시다. C는 1g당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는 가가 다보다 크다. 자, 원래는 가랑 나를 비교하라고 하면 실험식이 똑같기 때문에 서로 같다라고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지금은 다를 물어봤기 때문에 한번 계산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g당 원자의 개수, 일단은 플러렌이요 720이라고 하는 분자량을 갖습니다. 1몰 안에 총 60몰의 탄소가 있기 때문에 몰수를 계산을 하면 1g당 12분의 1몰의 탄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벤젠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 78 분의 1g당 분자의 몰수를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 안에 원자요.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 몇 개야? 6 더하기 6이니까 12가 되겠죠. 이거 계산하시면 6분의 1입니다. 12분의 1과 6분의 1이라면 가가 다보다 크다. 아니죠. 다가 가보다 2배 크다라고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학생 C는 틀렸다. 정답은 A랑 B 해서 3번에 있었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오비탈의 전자 배치와 관련한 그런 문제였는데요. 일단 X번을 보면 전자가 총 6개, 그리고 파울리, 베타원리, 싸움원리, 훈트 규칙 다 예쁘게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X는 현재 바닥 상태 전자 배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예요. 여기까지 뭔가 마음에 드는데 요 뒤가 문제입니다. 하나, 둘, 셋, 4개, 2개씩 들어간 것까지는 좋은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훈트의 규칙을 지켜야 되죠. 즉 여기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 주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홀전자가 많을수록 에너지 진위가 같을 때는 홀전자가 많을수록 안정한 배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Y는 들뜬 상태의 배치가 되는 것이고요. 이유가 어디에 있다? 훈트의 규칙을 만족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은 전자가 총 몇 개냐면 6, 7, 8, 9개가 있어요. 아, 근데 뭔가 이상하죠? 여기를 다 안 채웠는데 3S로 넘어갔어요. 싸움 원리의 위배가 되고 있는 중이죠. 역시나 들뜬 상태이고 얘는 싸움 원리가 위배됐다. 자, 기억번. X가 바닥 상태 배치이다. 정답이죠. 기억은 맞고, 그 다음에 니은번에 Y는 훈트 규칙을 만족한다. 아니죠.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들뜬 상태의 배치였습니다. 니은 땡. 그 다음에 디귿번에 Z는 3주기 원소이다. 이거 실수하면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여기 3S가 있다고 해서 3주기라고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얘는 전자가 총 몇 개라고요? 9개라고요. 그럼 9번인 플루오린의 들뜬 상태 배치이므로 얘는 2주기 원소이다 라고 해주셔야 돼요. 디귿은 틀렸다. 정답은 5번엔 1번에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됐고 첫 번째 페이지가 이제 끝이 났고요. 6번 문제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6번은 가나다라고 하는 원자 또는 이온을 나타냈는데요. 발문을 좀 보셔야 돼요. 얘네들은 16, 8, 그러니까 질량수 16짜리, 즉 중성자 8개짜리 산소가 있고, 그 다음에 18에 8산소. 이렇게 생긴 애도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게 N이고 8, 5에 2 마이너스. 할 때 요거 3개 중에 하나씩을 나타낸 지금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기억이랑 니은이랑 디귿이 과연 양성자일지 중성자일지 전자일지를 결정을 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이런 문제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원자에서, 중성 원자에서 원자의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랑 똑같고, 그리고 반드시 전자의 개수랑 같다. 언제? 중성 원자에서 그렇다. 자, 그럼 역시 여기 보시면 양성자 혹은 원자의 번호가 8번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기억번은 가나다가 다 똑같아. AAA로. 그 다음에 니은이랑 디귿은 뭔가 좀 달라. 그럼 결국에 얘가 누구라는 거니? 양성자라는 거지. 전자는 왜 안 돼요? 전자 얘 때문에. 얘는 8 더하기 2니까 전자가 10개잖아요. 그러니까 다 AAA로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 얘는 8번이니까 A = 8 쓰고 갈게요. 8, 8, 8. 여기도 8이고요. 여기도 8입니다. 여기도 8이 되겠네. 그럼 니은이 뭘까? 2개가 8이고요. 얘만 달라요.
그럼 보시면 전자의 개수를 봅니다. 중성원자 8개 전자, 8개 전자가 되겠네요. 얘는요, 혼자 10개의 전자를 가질 겁니다. 따라서 니은이 뭐가 된다? 전자가 된다. 그 다음에 B는 10. 나머지 여기 10, 10 이렇게 적어보시면 얘가 중성자가 돼요. 그럼 가나다에도 한번 채워 넣어 볼까요? 가번은 누굴까? 8, 중성자도 8. 질량수 18짜리, 16짜리 산소가 되는 것이고요. 얘는 질량수 8 더하기 10, 전자 10개, 그러니까 이온이죠. N이라고 나와 있지만 N은 결국 18이었고 8번에 E-였다. 그 다음에 8개랑 10개니까 18짜리 산소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자, 기억번에 기억은 양성자입니다. 맞습니다. 기억은 양성자. 그 다음에 니은 B가 A보다 크다. B는 10이고 A는 8이니까 B가 A보다 크죠. 그 다음에 디귿번 N= 18이다. 정답입니다. N= 18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어요. 6번 문제 정답 5번. 자, 7번 갑니다. 루이스의 전자점식과 관련된 그런 문제고요. 발문에 무슨 말이 나와 있냐면, 자, 다음은 1, 2주기 원소의 밑줄 쳐야죠. 1주기도 있어요. 1, 2주기 원소 W부터 Z로 이루어진 분자를 나타내었다. 굳이 1, 2주기라고 준 이유가 있겠죠. 수소를 떠올리시면 돼요. 아, 수소가 포함되어 있겠구나. 이 분자들이니까 비금속들로 되어 있을 것이고, W가 누굴까? W는 공유했어. 그럼 자기 전자는 꼴랑 이거 하나라는 뜻이야. W가 나타내는 것은 뭘까? H겠지 뭘. 그 다음에 가운데 낑겨있는 X를 보시면 내전자 하나, 둘, 셋, 4개. 2주기에 14조 건소가 되겠고, 그럼 결국 X는 탄소가 되겠구나. 그 다음에 Y는 누가 될까요? Y가 갖고 있는 전자는 하나, 둘, 셋, 넷, 5개. 2주기에 있는 15조 건소인 질소가 되는 겁니다. 자, 결합 한번 시켜볼까요? 결합 하나, 이렇게 삼중결합 땡땡, B 공유 전자쌍까지. 그럼 얘는 누굴까? W가 H였죠? 얘는 H.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Z는요. 하나, 둘, 셋, 넷, 5, 6. 2주기에 16조 건소니까 산소겠네. 산소. 그 다음에 W 아까 H라고 결정했으니까 여기 H. 단일결합, 단일결합, 비공유, 비공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기억번부터 해결합시다. 결합각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 내 주변으로 지금 전자쌍이 양옆으로 뻗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180도. 직선형이죠.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 때문에요. 직선으로 못 있어요. 이렇게 꺾여요. 구분형이 되고 대략 104.5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기억번에서 얘기한 것처럼 결합각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 정답이 되겠죠. 자, 니은번 공유전자쌍의 개수는 Y2가 Z2보다 크다. Y가 누구였어요? Y가 지금 N이거든요. 그럼 N2. 얘는 이렇게 생겼죠. 삼중결합. 결합선 3개. 그 다음에 Z2랑 비교를 하래요. Z2. Z이 산소, O2. 얘는 공유전자쌍 2개니까 더 크다. 니은번도 정답이 되겠고. 마지막 디귿번에서 묻고 있는 것은 YW3에서 Y는 옥텟을 만족한다. Y가 뭐였냐? N, 그 다음에 W3, NH3. 쓸 것도 없었네요. 얘는 지금 H 3개랑 만나면서 옥텟을 예쁘게 잘 만족합니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5, 6, 7, 8. 그래서 지금 옥텟을 만족함으로 디귿번도 정답이더라. 그래서 7번의 정답 역시나 5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8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지요. 산화환원 반응이고 뭐 산화수 물어봤겠죠. 산화제, 환원제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였을 텐데, 자, 기억번부터 바로 해결할게요. 가에서 Cl2가 환원됩니까? 물어봤습니다. 산화수 구하기. 원소니까 빵, 원소니까 0. 이온결합 물질이네요. 금속 플러스 1, Cl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Cl이 어떻게 됐니? 0에서 마이너스 1로 산화수가 감소했어요. 산화수가 감소하면 뭐가 된 거지? 환원이 된 거죠.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되는 거고. 결국에 Cl2는 환원되었다. 기억번 정답. 그 다음에 니은번 나에서 산소의 산화수가 증가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나에서 산소의 산화수 뭐 구하는 김에 다 해놓을까? 얘가 0이고
산소 마이너스 2죠. 수소 플러스 1. H 플러스 1,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Cl은 마이너스 1. 자, HClO인데요. 이거 생각해봐라. H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 Cl은 가운데 이렇게 못 껴요. 왜? Cl은 결합 하나 하잖아. 분자에 지금 식은 이렇게 써있지만 실제 모습을 그려보면 두 개의 결합선을 뻗을 수 있는 O가 가운데 이렇게 낑길 거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전기음 성도가 얘가 더 크니까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전기음 성도가 산소가 크니까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합쳐서 0이 돼야 되니까 내가 마이너스 2의 산화수가 되겠죠. 산화수를 여기다가 한번 옮겨보면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다. 그럼 산소의 산화수 어떻게 됐니?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로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니은번은 틀린 보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이요. 다에서 NaCl의 역할이 산화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다번이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빵. 그 다음 플러스 1, 마이너스 1, 0입니다. Cl의 산화수가요.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증가했어요. 그럼 생각해보자. 그럼 NaCl이 산화가 됐어. 그와 동시에 F는 0에서 마이너스 1로 감소했어요. 그럼 환원됐어요. 산화된 것과 환원된 건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데요. 산화제와 환원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대로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죠. NaCl 덕분에 F가 지금 환원이 된 거예요. 그럼 NaCl은 어떠한 역할을 한 거냐면 나는 산화되면서 남을 환원시켜주는 환원제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셔야 되는 것이죠. 산화제는 오히려 F2라고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디귿번은 지금 거꾸로 얘기했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에 있었어요. 기억번 하나만 정답으로 해주셔야 됐었고요. 자, 9번입니다. 이 9번에 탄화수소와 관련된 혹은 화합물의 조성과 관련된 문제가 사실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오는 게 원래의 경향인데요. 이번에는 너무 쉽게 출제가 되어서 아마 친구들도 문제 풀다가 계산을 한 번 더 하셨을 것 같아요. 실험식까지 구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동으로. 근데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었던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탄화수소 X의 원소 분석 실험입니다. 그렇다면 C랑 H로만 구성된 시료라는 얘기가 되겠고, X를 총 7.2ml를 가지고 완전 연소시켰대요. 그렇게 했나 봐. A관의 증가한 질량인데 A는 물을 먹어. 그러니까 생성된 물을 흡수하는 그런 장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궁금한 거는 물이 아니고 이 물 중에서 시료로부터 온 H만의 질량이 궁금하겠죠. 그래서 몇을 곱한다? 18분의 1을 곱한다. 그럼 1.2가 나오는데 이게 뭐다? 시료 안에 들어있던 수소만의 질량이 되더라. 그럼 여러분 탄소의 질량 어떻게 구할 거죠? 어차피 X는 C와 H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H가 1.2라면 C는요? 7.2에서 빼면 되죠. 7.2에서 1.2를 빼면 6.0의 탄소의 질량이 나와요. 우리 문제는 보통 이제 C랑 H를 원자량으로 나눠가지고 실험식까지 구하는 문제가 보통의 경우인데, 이번 문제는 X를 구하래요. 여기. 그러니까 생성된 CO2의 질량을 구하라는 얘기죠. 어떻게 합니까? 여기 탄소의 질량에다가 12분의 44를 곱하시면 되는 것이죠. 생성된 CO2 중에 44분의 12만큼을 탄소가 차지하는 것이니까 그것의 역수를 곱해서 구하시면 됐던 문제였습니다. 몇이다? 22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요, 3번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냥 막 기계적으로 이거 막 나누셨죠. 이거 12로 나누고 이거 막 1로 나눠가지고 몇 대 몇의 비율로 C랑 H가 존재하는지까지 구하셨을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문제였네요. 그래서 이게 우리 9번 문제였고요.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번. 이것도 많이 보던 유형이어가지고 여러분들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자식 나와 있고 전체 원자수 나와 있네요. 전체 원자수를 어떻게 구하는 것인지만 한번 적고 갈게요. 자, 얘는요. 분자의 몰수에다가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를 곱하는 거죠. 원자수. 자, 그렇게 했을 때 얘가 3N이고 얘가 8N이래요. 그럼 우리 그냥 우리 맘대로 가정합시다. 지금 가번이라고 하는 애는 한 분자 안에 원자 몇 개 있어? A 하나, B 두 개, 총 3개 있어요. 그래요? 이게 3개래.
근데 지금 3N이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 분자 몰수 1몰로 두자. 그래도 되죠. 1 곱하기 3에서 3N이래. 이렇게 분자의 몰수를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분자 몰수. 뭐 상대값이긴 하지만 얘를 1몰로 정해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번은요. 전체 원자수가 8N개래요. 근데 얘는 지금 한 덩어리 안에 원자가 몇 개 있니? 1개, 3개, 4개 있어. 여기가 4야. 근데 그 곱이 8이래. 그럼 분자가 몇 몰 있다는 거니? 2몰 있다는 거지. 여기에 분자 몰수가 2몰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됐죠? 자, 우리 문제는 뭐였냐면 A의 원자량 분의 B의 원자량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원자량을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 가랑 나라고 하는 것의 분자량의 비율 혹은 분자량부터 구해야지만 A랑 B의 원자량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랑 공부한 친구들은 세 줄 쓰기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질량이 2대 5입니다. 그럼 여기다 질량 한번 적어볼게요. 질량이 2대 5고 그다음에 한 번만 더 쓸게요. 분자의 몰수 n이라고 하면 얘가 1대 1이에요. 마지막 한 줄 더 써야죠. 분자량은 몰수분의 질량. m equal n분의 w. 누누이 연습했었죠. 그러면 2대 2분의 5니까 4대 5의 분자량의 비를 갖는 거예요. 그죠? 그럼 A랑 2B를 더해서 4, A랑 3B를 더해서 5래요. 그럼 원자량 어떻게 되니? A가 2가 되고 B가 1이 된대요. 자, A분의 B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정답은 2분의 1이다. 몇 번에 있었냐면 2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1몰, 2몰 말고 뭐 N몰, 뭐 2N몰 이렇게 할래요. 괜찮아요. 어쨌든 지워질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됐던 우리의 1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갈까요? 딱 절반까지 왔어요. 2, 3주기 원자의 밑줄. 2, 3주기. 리튬부터 이제 아르곤까지를 생각을 해주시고 2, 3주기 원자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아까 총평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연계교재랑 거의 똑같은 문제 출제된 것이죠. 자, 바닥 상태 배치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하나씩 해볼게요. X라고 하는 애는 전자 들어있는 S오비탈분의 전자 들어있는 P오비탈의 비율이 1이래요. 자, 머리를 굴려봅시다. 2주기와 3주기입니다. 그럼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은 일단은 몇 개 아니면 몇 개예요? 2개 아니면 3개지. 2S에 몇, 그 다음에 3S에 몇. 그러니까 여기 분모로 가능한 거는 2 아니면 3이에요. 자, 근데 그 비율이 몇이다? 1이래. 그럼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이 2개인 애,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이 3개인 애가 X의 후보로 가능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적어보자. 이게 X의 후보인데 S오비탈 수 2개면서 전자 들어있는 P오비탈 바닥 상태 배치입니다. 2개인 건 누구야? 1s2, 2s2, 2p2. 결국에 얘가 탄소예요. 탄소. 탄소가 될 것 같아. 일단 써두고요. 그 다음에 3s 오비탈까지 전자가 채워지면서 전자 들어있는 p 오비탈이 3개인 거 누구 있습니까? 나트륨과 마그네슘. 알루미늄은 안 되죠. 알루미늄까지 가면 알루미늄은 3p1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의 개수가 3개가 아니고 4개로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누구누구 11번 나트륨이랑 12번 마그네슘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후보군이 3개가 나왔습니다. 그럼 3개가 다 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나와 있는 겁니다.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 개수분의 홀전자의 개수 써볼게요. 전자 들어있는 P오비탈 개수 아까 2개라고 했고요. 홀전자 2개예요. 그러면 이거 1이니까 3분의 1 안 돼. 탈락. 그죠? 그 다음에 나는요. 전자 들어있는 P오비탈의 개수 3개고요. 홀전자요. 하나예요. 이게 되겠다. 그죠? 그 다음 나는 전자 들어있는 P오비탈 3개인데 홀전자가 빵개야. 여기가 0이 돼야죠. 그래서 마그네슘도 아니래. 결국 X는 누구냐면 11번 나트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구하시면 됐던 그런 문제예요. 그다음에 Y는 누굴까? 전자 들어있는 S오비탈이 2개래. 그럼 2주기 원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 P오비탈은 3개래요. 그러니까 누가 가능할까? 자, 일단 P오비탈이 일단 3개에는 전자가 들어가야 돼. 아까 탄소가 2p2 여가지고 2칸에만 전자가 들어갔죠? 그럼 3칸이 채워지려면 적어도 누구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질소,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2주기 플루오린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세 개 중에 하나겠지 뭘. 그죠? 2분의 3, 얘도 2분의 3, 얘도 2분의 3입니다. 그 중에서 요 값이 1이 되는 걸 고르시면 돼요. 전자 들어있는 p 오비탈은 죄다 3개, 얘도 3개, 얘도 3개니까 3분의 3분의 3분의. 홀전자의 개수입니다. 3개예요. 홀전자의 개수 2개예요. 홀전자의 개수 1개예요. 근데 그 비율이 지금 1인 걸 찾으래. 그럼 나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난 누구만 된다? 7번. 질수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기억번에서 뭘 물어보고 있냐면 x가 y보다 큰 값을 갖는 것으로 원자 번호가 적합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x 11번이고 y 7번이야? 그러면 x가 y보다 크네. 기억번 정답이고 원자과 전자의 개수. 자, x 몇 개입니까? 원자과 전자 1개. 그 다음에 나는 몇 개야? 15족이니까 5개예요. 그러면 y가 x보다 무려 5배나 크니까 니은번은 틀렸다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자, 디귿입니다. 제2 이온화 에너지가 x가 y보다 큰지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뭐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었고 얘가 몇 족이니? 1족 원소예요. 그럼 1족이면 원자과 전자 하나 뗄 때까지는 그래. 어느 정도 그냥 에너지를 주면 하나를 뗐어. 근데 제2 이온화 에너지를 물어보니까 두 번째 전자를 떼야 돼요. 그때는 최외곽에 있는 게 아니고 그보다 안정한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건드려야 되는 상황이 도래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1족 원소인 나트륨이 당연히 얘보다 뭐가 크다? 제2 이온화 에너지가 클 수밖에 없더라. 디귿번은 당연히 맞다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였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해서요. 3번에 정답이 있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 지금 전자배치 뭐 1S에 몇, 2S에 몇, 2P에 몇 이런 거 했나요? 전혀 안 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우리 이 바쁜 시간에 이러한 전자배치를 다 하고 있을 겁니까? 전자 들어있는 S오비탈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 다음에 그 안에 홀전자 몇 개인지는 완벽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헷갈린다면 다시 정리한 노트 보시면서 완벽하게 암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11번 문제였고요. 자, 12번 갑니다. 1, 2주기 원소로 이루어진 분자들입니다. 1주기와 2주기. 그럼 1주기가 나왔다는 건 뭐를 의심해라? 수소가 나온 것 같다라는 것을 의심해라 라고 했고요. 그리고 일부 원자의 산화수를 표현을 했대요. 자, 갑니다. X가 몇 개의 공유전자쌍을 가지고 있냐면 1개의 공유전자쌍 갖고 있어요. 결국에 X는 몇 개의 공유결합을 할 수 있는 애야? 1개를 할 수 있는 애야. 그러면 2주기도 있고 1주기도 있기 때문에 과연 얘가 누구인가? 플루오린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수소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하지만 플루오린이 될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산화수의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알죠? 전기음성도 1등이 누구니? 플루오린이야. 그럼 얘는 누군가랑 공유결합을 할 때 반드시 전자를 데려와서 화합물에서 반드시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자기가 차지하는 애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X는 누가 될 수 없어요? 플루오린이 될 수 없으면서 공유결합을 1개 해야 되니까 X가 누가 된다? 수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X를 결정했습니다. X는 수소입니다. 수소. 그럼 가운데 있는 Y는요. 2개의 결합을 할 수 있는 물질이래요. 그리고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의 산화수를 가져갔어. 그럼 수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겠지? 여기 플러스 1이겠지? 전기음성도가 어쨌든 Y라고 하는 거는 수소보다 큰 전기음성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야. 2개의 결합을 할 수 있는 것이 2주기에 베릴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도 있는데 산소가 수소보다 전기음성도가 크므로 Y는 누가 된다? Y는 산소가 될 수밖에 없더라. 자, 결국에 이 가번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밑에다 좀 예쁘게 그려보면 과산화 수소를 가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된다라는 것. 해결했고 나번 갈게요. 나번은 Z가 하나, 둘, 셋, 4개의 공유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 누가밖에 안 되니? 얘는 C밖에 안 돼요. 탄소구나. C. 그 다음에 이중결합 아까 Y 산소를 결정했고요. X는요. 지금 현재 H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H 끝. 그 다음에 다번이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에 H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얘는 직접 쓸게요. 그 다음에 Z가 C죠. C. 그 다음에 여기도 C. 그 다음에 여기 O가 있고요. OH 이렇게 오면 됩니다. 문제 다 한 것 같은데 기억번에서 뭐 물어보고 있나 볼까? 기억에서 전기음성도의 크기는 Y, Z, X이다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아까 처음에 y가 x보다 컸기 때문에 y가 마이너스의 산화수를 자기가 가져갔죠? 그 다음에 z요. z를 보시면 z는 탄소예요. 탄소의 전기음 성도는 수소보다 크고 산소보단 작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거 지울게요. zx. 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게 또 어딨냐면 얘가 0이래요. 탄소의 산화수가 0이고 여기에 수소가 양옆에 있고 산소가 있대. 여기 두 개를 뺏겼고 두 개를 데려온 거니까 Z가 가운데에 들어가는 전기음 성도를 가질 겁니다. 기억번은 정답이다. 그 다음에 니은번에 기억과 니은의 산화수를 합치면 0이 됩니까? 물어봤거든요. 요 탄소는 자기보다 전기음 성도가 작은 수소 3개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려오고 데려와서 마이너스 3의 산화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탄소는요. 산소, 나보다 힘 세네. 전기음 성도가 더 큰 애랑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1개, 2개, 3개의 전자를 뺏긴 격이 돼서 플러스 3의 산화수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니은번 합치면 0이다. 정답이겠죠? 그다음에 디귿번의 ZX4에서 ZX가 뭐였지? XH4에서 C가 H보다 전기음 성도가 크니까 산화수가 마이너스 4가 되고 얘가 플러스 1이 되겠죠? 디귿번을 더 읽어보면 ZX4에서 Z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4다. 맞아. Z가 C인데 걔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4래.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해서요. 5번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그 다음 문제 1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지요. 화학결합과 관련돼서는 항상 이렇게 나오죠. 그럼 뭐부터 알아? A, B, C, D가 누군지부터 적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실수를 안 할 수 있거든요. 자, A, B, C가 뭘까? 일단은 A는 전자를 1개 잃어버려가지고 10개래. 그럼 원래 몇 개였다는 거야? 11개의 전자를 갖는 원소였다는 거죠. A는 결국에 11번 나트륨. A 결정 끝. 그 다음에 BC예요. BC 마이너스인데 지금 현재 결합을 이렇게 하고 있고 얘는 일단 수소가 될 거고 H. 그 다음에 B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전자 하나 더해서 7이야. 그럼 원래는 6개의 원자과 전자를 갖는 애니까 B는 혹은 C는 얘는 산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H가 되겠죠. 이거 뭐냐 결국에? NaOH 나타낸 거죠. NaOH. 옆에 있는 CD 갑니다. 나 H죠? 여기 H 1개의 전자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D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플루오린. 얘가 HF네. 자, C는 H고 D는 F예요. 뭐지 이거? 산이랑 염기랑 만났네? 그럼 중화 반응 하겠네요. 자, 옆에다가 쭉 이어서 써보면 A, D가 됐는데 전자 1개 잃어버려가지고 10개니까 Na. 전자 1개 얻어서 10개 됐으니까 F 더하기 H 2개에 산소 하나 H2O. 중화 반응이네. 자, 이렇게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들은 기억번. A와 B가 같은 주기에 있는 원소입니까? 물어봤는데요. A는 3주기, B는 2주기. 그러면 기억은 틀렸다. 니은번. AD는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무슨 얘기야? AD는 이온 결합 물질입니까? 물어보고 있죠. A는 NA고, Na. 그 다음에 D는 F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고체에서는 전기가 흐를 수 없지만 액체에서는 전기가 아주 잘 흐릅니다. 니은번 정답이고 C2B에서 B가 부분적인 플러스 전하를 띱니까? 물에서 누가? 산소가. 아니, 전기음 성도가 얘가 더 큰데 수소보다. 얘는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띄고요. H가 부분적인 플러스를 띄는 겁니다. 디귿번은 아니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니은번만 맞아서요.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번 갈까요? 14번은 수소원자의 전자전이에 대한 내용이었고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잘 맞추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다 방출하는 거야. 방출. 그럼 언제 에너지 방출하니? 올라갈 때? 아니죠. 전자전이 내려올 때 에너지를 그만큼 방출을 하는 겁니다. A가 B랑 C보다 에너지가 더 위에 그려져 있어요. 얘가 가장 큰 에너지를 방출하는 중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X축에 전에 전자 껍질이 나와 있어요. 주양자 수. A는요. 전에 2래요. 얘들 생각해보자. 수소 원자는 선 스펙트럼이 불연속이야.
그럼 두 번째 껍질 밑에는 1.9 껍질, 1.5 껍질 이런 거 있을 수 있나? 있을 수 없지. 두 번째 껍질 바로 밑에는요. 첫 번째 껍질이 있는 것이고요. 그 바로 위에는 세 번째 껍질이 있고요. 그 바로 위에는 네 번째 껍질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전이 전에 2에서 출발했대. 그럼 방출할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 어디서 어디? 2에서 1로. 자, 이땐 발모 계열이 아니고 라이먼 계열의 빛이 방출이 될 것이고 자외선이겠죠. 자, 어쨌든 A는 어디서 어디? 2에서 1로 떨어지는 전자전이가 됩니다. 해결했고. 그 다음에 B와 C를 볼 텐데 B가 3에서 떨어진대요. 그럼 3에서 내려오는 거는 3에서 2로 내려와도 되고 혹은 3에서 1로 내려와도 되는데 만약에 3에서 1로 내려온다면 뭐보다 에너지가 커지니 2에서 1로 떨어지는 A보다 더 에너지가 커지죠. 그치? 그럼 안 되잖아. 그럼 뭐만 된다? 3에서 2로 떨어지는 것만 된다. 자, 그 다음에 4에서 떨어지는 거 할게요. 4에서는 1로 가도 되지만 1로 떨어지면 제일 에너지가 크니까 안 되고 4에서 2로 떨어지는 경우에 어떻죠? 요거보다 지금 에너지가 크죠. 그죠? 그럼 4에서 2로 떨어지는 거는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4에서 3으로 떨어지는 건 어때요? 4에서 3으로 가면 3에서 2로 내려가는 것보다 더 작은 에너지가 표현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위에 있는 걸 보아하니 C는 4에서 2로 내려오는 가시광선 영역, 가시광선 영역 발모 계열의 전자전이가 되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어디서 어디로 내려오는지는 다 구했습니다. 기억번에 B가 3에서 1로 떨어지는 전자전이다. B는 3에서 1로 가면 안 돼요. 3에서 1로 가면 얘보다 위에 그려줘야 되거든요. 3에서 2로 가는 전자전이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고 니은번에 C에서 방출하는 빛이 가시광선입니까? C도 그렇고요. B도 그렇고요. 이 두 번째 전자껍질로의 전자전이입니다. 3, 4, 5, 6 껍질에서 두 번째로 내려올 때는 발모 계열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방출하는 것이죠. 니은번은 정답이고 그 다음에 디귿번에 X가 4Y입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X랑 4Y 여기 있다. 에너지 값 한번 계산하래요. 자, 우리 빨리 할 수 있죠? 2에서 1이면 4분의 3K 그 다음에 4에서 2는 16분의 3K 몇 배예요? 딱 4배네요. 그래서 디귿번이 정답이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에서 4번에 있었습니다. 역시나 여러분 지금 현재 제가 이 n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 해가지고 n제곱분의 1 빼기 그거에 괄호치고 마이너스에 뭐 n제곱분의 1 지금 계산 안 했죠. 그냥 2에서 1이면 바로 기계적으로 4분의 3K 근데 4에서 2면 기계적으로 16분의 3K 3에서 2는 36분의 5K 이런 식으로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끔 암기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거 암기하면 훨씬 시간이 어때요? 단축되겠죠. 우리는 1분 1초를 아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도 이런 거 아까 오비탈의 전자배치와 관련된 것도 암기할 건 꼭 암기해 주시고 지금처럼 수소원자 전자전이에서의 에너지 값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까지 같이 풀이를 해봤어요. 15번 가죠. 이거 여러분 어려워하는 거 탄화수소와 관련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좀 경우의 수가 되게 압축되게 문제가 출제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 배분을 잘 하셨으면 15번을 실수를 많이 안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자, 그래도 한번 하나씩 그려봅시다. 표는 탄소수가 4개 이하인 탄화수소를 나타내었다. 탄소수가 일단 4개 이하예요. 탄소수 4개 이하. 뭐 1개, 2개, 3개, 4개겠지 뭘. 그 다음에 여기 가번 CNAH의 뭐 N-1이래요. 그런가 보다. 나번은 N 더하기 1이고 그 다음에 다번은 2N이에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가건, 나건, 다건 탄소 개수 몇 개 이하라고요? 4개 이하래. 그럼 N 값이 결정되지 않을까? N은 누구랑 누구만 돼요? N에 1 들어가도 되죠. N에 몇 들어가도 돼요? 2 들어가도 돼요. 그럼 C 4가 되거든요. 그럼 N에 3 들어가면 되니? 안 되지. C가 6개가 되니까. 그럼 결국에 알 수 있는 사실은 N은 1 또는 2가 되면 돼요. 그지? 그 다음에 탄화수소에서요. 수소의 개수가 홀수인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본 적 없죠. 수소의 개수는 반드시 짝수가 돼야 돼요. 수소는 짝수가 돼야 된다. 그럼 우리 한번 N에다 1 넣어볼게요.
N이 1이 들어가면 탄소수 1개짜리 탄화수소는 꼴랑 하나 있어. 누구? CH4. 그러면 H가 4개가 돼야 되면 M 값에 몇 들어가야 되니? 6 들어가야 돼. 여기까지 원래벌레 된다라고 쳐요. 근데 뭐가 문제야? M에다 6을 넣으면 여기가 8이 되거든요. 여기까지도 괜찮은 것 같았지만 봐봐. N에다 1 넣어봐라. C2에 H8 본 적 있어요? C2에 H6까지는 보셨을 거예요. 그게 맥시멈이야. 근데 C2에 H8 이런 거 없어. 안 되네. 그럼 결국 무슨 얘기? N은 1이 아니야. 확 줄었죠. 그럼 N은 2야. 이건 너무 확실한 거야. N에다가 2를 넣으시면 됩니다. C2에 H M-2, C에 3에 H M 플러스 2, 그 다음에 C에 4에 H 2M이다. 됐네. 그럼 탄소수는 결정했고요. 수소수 가면 되겠죠. 수소의 개수가 뭐 2개일 수도 있겠고 4개일 수도 있겠고 6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6개라고 치면 아까 무슨 오류가 발생하냐면 M이 8이 돼. 여기가 10이 되는데 안 되지. 그 다음에 M이 4가 돼도 마찬가지야. 여기 6이 돼도 아까 얘기해봤죠? 이게 4가 되고 이게 몇이 됩니까? 여기 6 들어가면 여기 8이 되고 여기가 몇이 되냐면 6 들어가면 12가 돼요. C4의 H12이 어딨어? C4의 H10이 맥시멈인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M 값은 뭐가 된다? 얘가 M 값이고 M 값은 4. 4 넣으시면 2, 4 넣으시면 6, 4 넣으시면 8 짝수. 됐죠? 그럼 이제 그림만 그리면 돼요. C2H2 삼중결합의 180도에 모두 다 평면에 있고 직선형 C2H2 그렸고 C3H6인데요. 2가지 나오죠. 구조유성질체 2종류가 나올 텐데 H원자 2개 결합된 탄소가 마침 탄소 3개밖에 없거든. 근데 H원자 2개랑 만나는 게 3개래. 뭐만 가능합니까? 고리 모양만 가능하겠죠. 삼각형 고리 모양 그려볼게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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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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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그럼 나는 고리 모양. 가는 사슬 모양. 답은 이 C4H8이 안 나온 시험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역시나 출제됐죠. C4H8에서 제가 제일 강조했던 그런 구조가 하나 있는데요. 뭐였냐면 사슬 모양인데 이중결합 요래 있고 여기 이렇게 가지 뻗는 거. 보세요. 그럼 수소 2개, 수소 3개, 수소 3개. 자, H원자 2개가 결합된 탄소 원자가 1개이면 돼요. 바로 얘죠. H원자 2개가 결합된 탄소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빵개 결합했고요. 3개 결합했고요. 3개 결합했어요. 그럼 결국에 답원이 나타내는 구조가 바로 이 사슬 모양의 구조가 된다라는 사실. 그럼 기억번부터 볼게요. X가 2입니까? X 어딨냐? H원자 2개 결합된 탄소 찾으라고 하는데 1개 결합됐고 여기도 1개 결합됐어요. 여기는 빵이에요. 빵.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그래서 기억번은 틀렸고 니은번 사슬 모양 탄화수소는 2가지입니다. 그치? 얘만 고리고 사슬이고 사슬이니까 니은번은 정답이고 그 다음에 디귿번에 다에서 H원자 1개가 결합된 탄소가 하나 있다. 2개, 3개, 3개, 0개 결합. 그러면 1개도 없지. 1개도 없어요. 디귿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니은번 하나만 맞아서요. 1번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가 아주 복잡하지 않다라고 한 이유 아시겠죠? 뭐가 되게 빨리 결정됐지? N값이 너무 빨리 결정이 돼버렸어요. 이거 조금만 더 꼬면은 당연히 지금보다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는 탄화수소 문제가 탄생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한다면 아마 15번보다 더 뒤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뭐 17번이라든지 혹은 18번이라든지. 그러니까 잘 대비를 해두시고 무엇보다 C4H8에 대한 구조 5가지는요. 완벽하게 암기하시고 H 몇 개 달린 게 탄소가 몇 개 있는지까지도 아예 달달달 알고 계시면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탄화수소의 구조와 관련된 문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16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6번. 원소의 주기적 성질 플러스 오비탈의 전자 배치 같이 엮어서 나온 문제가 되겠고 2019 6월 모평 문항이랑 거의 제 싱크로율 한 90%가 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문의 그림은 2, 3주기 원소 A부터 D에 대한 자료이고 얘네는 각각 O, F, 그다음에 Na, Al 중에 하나씩을 차지한대요. 그럼 이제 매칭하면 되죠. 누가 누군지. 그다음에 이온의 전자 배치는 모두 네온과 같다. 그럼 얘네가 안정한 이온이 되면
전부 다 10개의 전자를 갖는 등전자 이온이 된다.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등전자 이온이니까 당연히 이온의 반지름의 크기를 이용하도록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드시죠? 역시나 Y축을 보니까 이온 반지름이 나와 있어요. 활용해야 돼요. 한번 적어봅시다. 이들이 이온이 됐을 때의 반지름.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을 것인가? 8번, 9번, 11번, 13번. 자, 이온이 되면 어차피 전자는 다 10개야. 전자끼리 미는 힘은 거의 똑같아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 그 전자를 땡기는 유효 핵전화가 문제가 되겠죠. 나는 8번이고 9번이고 13번이야. 13개로 땡기는 힘이 훨씬 더 셀 것이고 알루미늄의 3 플러스 이온이 가장 사이즈가 어떻겠다? 제일 작겠다. 그리고 원자 번호가 제일 작은 8번 산소가 오히려 사이즈는 제일 크겠다 라고 하는 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알루미늄이 제일 작고 이온의 반지름입니다. 그 다음에 나트륨, 그 다음에 누구냐? 플로린, 그 다음에 산소가 제일 클 거다. 그 다음에 분모에는요, 이온의 전하의 절대값이래요. 그럼 내가 13번인데 10개의 전자 될 때는 플러스 3, 이게 전하의 절대값. 나트륨은 플러스 1, 플로린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 씌워봤고요. 산소는 마이너스 2인데 절대값 한번 씌워봤어요. 그럼 확실한 것만 결정하고 갑시다. 전하, 분 모두 크고 분자는 제일 작대. 그러면 이 Y축으로 표현했을 때 A, B, C, D 중에 제일 조그맣게 표현된 거 누구 있어요? B. B가 누구야? 확실하게 알루미늄인 거죠. B는 알루미늄이에요. 얘가 B예요. 얘는 B로 결정. 그 다음에 C랑 A는 좀 애매해요. 그죠? 근데 확실하게 큰 애, D를 보시면 그럼 분모는 좀 작고 분자는 크면 되겠죠. 누가 될까? 분모가 1, 여기 분모 1, 여기 분모 2예요. 그럼 일단 일자리부터 보시는 게 좋겠죠. 1이면서 이온의 반지름 큰 거. 얘다 얘. 플로린. 얘가 누구야? 얘가 D가 되는 거예요. 4개 중에 2개는 일단 결정했어요. 그럼 누구만 남았니? A랑 C만 남았어. 우리 작년 6월 모평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구만 남냐면 B와 C만 남았어요. 그 B와 C가 누군지를 결정지어주기 위해서 전기음성도는 뭐 B가 C보다 큽니다라고 하는 조건이 하나 나와 있었거든요. 이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자, X축을 보시면 바닥 상태 원자의 홀전자의 개수 부분에 전기음성도의 값이 나와 있습니다. 기준을 누구로 둘 거냐면 B로 둘게요. 얘가 알루미늄이야. 자, 알루미늄의 홀전자의 개수 1개죠. 1개. 그럼 1분의 그냥 알루미늄이라고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C나 혹은 A를 볼 텐데 얘가 나트륨일 수도 있고 혹은 누구? 산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만약에 얘가 나트륨이라면 가능하겠는가? 나트륨 홀전자 1개입니다. 그 다음에 Na. 분자가 뭐냐면 전기음성도야. 나트륨이랑 알루미늄 중에 전기음성도 누가 커? 더 오른쪽에 있는 애가 크지? 그러면 요분의 요거는 얘가 더 클 거야. 근데 지금 보시면 A와 C를 봤을 때 C는 지금 누구보다 더 오른쪽에 그려져 있니? 알루미늄보다 더 큰 쪽에 그려져 있어. 그럼 C가 나트륨이 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라는 거. 왜냐면 나트륨은 전기음성도의 값이 더 작기 때문에 요 B라고 하는 기준보다 더 왼쪽에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얘가 누구야? 얘가 나트륨이 되는 것이고 하나 남은 C가 산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나트륨은 저 중에 A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소는 저 중에 C가 되는 거예요. 결정 끝났어요. 그럼 문제는 뭘 물어보고 있냐면 기억번에 바닥 상태 원자의 홀전자의 개수는 A, B, C, D 중에 A가 가장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얘가 홀전자의 개수 1개, 홀전자 1개, 홀전자 1개, 홀전자 2개예요. 누가 제일 크죠? C가 제일 크죠. 그래서 기억번은 틀렸고 니은번에서 원자 반지름 B가 C보다 크다. B가 알루미늄, C가 산소. 나 몇 주기야? 3주기. 나 2주기. 그러니까 니은번 정답이고. 디귿번에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는 말만 길어. 원자 번호 큰 게 큰 거야. C가 D보다 크대요. C는 8번, D는 9번. 누가 커? D가 크지. 그래서 디귿번 틀렸다. 정답은 니은번 하나만 맞아서요.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16번이에요. 자료의 중요성 아시겠죠? 기출되는 그런 자료들 눈에 꼭 익혀두시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17번 넘어갈게요. 이제 2주기 원소 X부터 Z로 이루어진 분자
이번 10월 학병은 이런 문제를 좀 너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분자의 구조와 관련된, 그리고 공유전자쌍 개수 세고, 그다음에 오비탈과 관련된 문제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자, 이 문제도 많이 그려본 자가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발문에 보시면 2주기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으니까 2주기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X부터 Z는 옥텟을 만족한대요. 자, 옥텟을 만족한다라는 조건으로 인해서 X, Y, Z로 가능한 게 확 줄어들어요. 옥텟을 만족하면서 2주기에 있는 애들 누구 있어요? C, N, O, F. 얘네 가지고 조합하면 끝이야. 쟤네밖에 없거든요. 붕소랑 베릴륨은 왜? 아무리 결합을 해도요 8개의 전제를 채우지 못해요. 그래서 이 4개 가지고 조합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가번은 두 종류로 되어 있는데요. 공유분의 비공유 전자쌍의 비율이 1이래요. 자, 우리 이거 진짜 많이 그려봤어. 누구? CO2. CO2를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CO2가 요래 생겼는데 공유 전자쌍 하나, 둘, 셋, 4개, 비공유 전자쌍 요렇게 4개예요.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 몇 개입니까? 3개예요. 얘가 누구야? 가가 CO2야. 결정. 그 다음에 나번가요? 공유분의 비공유가 4야. 그럼 머리를 써. 이게 무려 4가 나온다는 것은 비공유 전자쌍을 어쨌든 간에 좀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공유 결합을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비공유를 제가 노란색으로 한번 적어보면 탄소는 4개의 결합을 다 해가지고 비공유 빵개, 그 다음에 질소는 3개의 결합을 하면서 비공유 1개 남기고요. 그 다음에 산소는 2개의 결합하고 2개의 비공유를 남길 수 있고요. 플로리는 하나 결합하고 3개의 비공유를 남깁니다. 그렇다면 나번 분자에서 플로린을 어쨌든 간에 포함하고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플로린 포함하면서 분자당 원자수는 3개고 종류는 2종류인 거. 자, 이것도 매 시험 나오는 겁니다. OF2죠. OF2에서의 비공유를 제가 한번 다 그려보면 공유는 2개밖에 없는데 비공유는 8개예요. 2분의 8, 4가 되겠죠. 자, 그럼 X, Y 좀 정해졌는데 Y가 공통입니다. 누가 공통? 산소가 공통이네요. 그럼 Y는 산소, X는 탄소. 그러면 Z는 플로린, 얘는 플로린, Y가 산소. 여기에 X가 지금 탄소였고요. Z이 플로린이었습니다. C와 F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유분의 비공유의 비율이 3이래요. 누구? C, F, 4를 그려봅시다. 탄소에는 비공유가 없지만 플로린에는 무려 비공유가 몇 개냐? 아이고, 12개, 12개. 공유 4개분의 비공유 12개, 비율이 3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분자당 원자수 하나, 둘, 셋, 넷, 5개. X는 5가 되겠다. 끝. 하나 남았습니다. 세 종류로 되어 있고요. 분자당 원자수 4개고요. 자, Y는 우리가 구하면 된대요. 누구였지? C, O, 그다음에 F. COF2 그리면 되겠죠. 탄소에 산소에 F 2개. 하나, 둘, 셋, 넷, 5, 6, 7, 8. 4개의 공유 전자쌍 분의 8개의 비공유. 그러면 Y는 2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기억번에 X 더하기 Y가 7이다. X가 5, Y는 2니까 7이다. 기억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 니은번의 모든 구성원자가 동일한 평면에 있는 것, 즉 평면 구조 찾아라 라는 얘기죠. 나 직선이야. 평면이죠. 구분형이요. 평면이에요. 나는 정사면체예요. 입체죠. 저는요. 삼각형이에요. 평면이죠. 2개 아니고 3개다 라고 해주셔야 되니까 니은은 틀렸고,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나가 다보다 크다. 얘는 지금 쌍극자 모멘트 그려보자면 플로린 쪽으로 치우치겠죠? 합이 0이 아니므로 극성 분자. 얘는 극성인 공유결합을 하지만 전체 그려보시면 다 힘이 상쇄돼요. 즉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다. 무극성 분자. 나가 다보다 크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디귿은 맞다. 정답은 기억디귿해서 4번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린 이 분자의 분자식들을 좀 보세요. CO2, OF2, CF4, COF2. 여러분 한 번이라도 안 그려본 게 있습니까? 양심의 손을 얹고 하나도 없죠.
게다가 한두 번 그려본 게 아닌 분자들일 거예요. 우리한테 얼토당토 아닌 분자를 출제하지 않습니다. 계속 나오고 또 나오는 게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안 그려봤으면 한 5번, 10번이건 간에 계속 그려보시고, 특히 요 비율 있죠. 공유분의 비공유 전자쌍의 비율을 물어보는 게 되게 많거든요. 자료를 해석할 때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이거에 대한 내용은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 17번 문제까지 마무리할게요. 이제 18번 문제 드디어 갑니다. 산화환원의 양적 관계에 대한 문제였고요. 이미 봤던 그런 유형으로 출제가 돼서 이미 봤던 유형이긴 한데 사실 그래도 문제풀이의 핵심이 워낙 중요하게 들어있는 문제라서 눈여겨보시긴 하셔야 돼요. 한번 봅시다. 비커에 A랑 B가 같이 있었어요. 이거 금속이다. 금속의 형태로 둘이 똑같은 양이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Ca 플러스 양이온을 포함하고 있는 수용액을 부어주는 거예요. Vml를 처음에 넣었대. 그랬더니 A가 양이온이 됐대. A는 처음에 뭐였는데? 금속이었어. 얘가 금속이었는데 Ca 플러스가 들어오니까 얘가 대신 산화가 됐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반응성의 크기. 금속은요, 반응성이 클수록 산화가 잘 돼요. 산화가 잘 된다는 것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으로 존재하는 걸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A가 이렇게 금속으로 있다가 얘가 들어오니까 자기가 양이온이 됐다라는 뜻은 A가 누구보다 반응성이 컸다? C보다 반응성이 컸다. 일단 이거 하나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Ca 플러스 V를 더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B에 B 플러스도 생성이 됐대요. 그러면 역시나 지금 C에 뿔이 들어왔는데 B가 산화된 거 보니까 B도 누구보다 반응성이 크다? C보다 반응성이 크다. 그럼 A랑 B는 누가 더 클까요? 당연히 A랑 B가 같이 있었는데 A부터 먼저 산화가 됐다라는 뜻은 산화가 잘 된다는 건 뭐다?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 결국 A가 누구보다 커요? B보다 더 큰 반응성을 갖더라. 하나로 합쳐보면 A, B, C. C에 플러스가 들어가서요. A 먼저 산화하고요. A가 100% 다 산화가 되면 그 뒤에 B가 산화되기 시작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반응성은 물어보진 않았지만 기억, 니은, 디귿 선택지를 만든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시작을 해볼까? 문제 발문에 뭐가 있냐면 A의 요 산화수인 스몰 a와 B의 산화수인 스몰 b는요. 2 또는 3이래요. 2 또는 3이다. 자, 처음에 나번부터 보시면 A의 A 플러스가 3개. 그 다음에 다번으로 가시면 A 플러스 B의 B 플러스. 이거 합쳐서 7개거든요. 7개. 그럼 얘들아 일단 요 A의 A 플러스 3개가 처음 있었던 A의 X몰 있죠? A X몰. 이 전체를 나타내는 걸까 한번 의문을 가져보자고요. A가 3개 있었다라고 쳐요. 3몰 있었다라고 칩시다. C에 플러스가 들어와서요. 이 3몰이 모두 산화돼서 3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남는 A의 A 플러스도 3개겠지. 맞아요? 그러면 더해서 7이니까 이게 몇이 돼야 돼? 4가 돼야 되는데 뭔가 이상해. 왜냐면 처음에 들어있는 A 금속과 B 금속은요. 둘이 서로 몰수가 똑같았거든요. 근데 지금 A를 내가 3몰이라고 했잖아. 그럼 B는 3몰보다 많을 수 있니? 많을 수 없다는 거야. 이게 4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나번에서 지금 A의 A 플러스가 3개가 만들어졌고 A 금속 일부는 아직 남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돼요. 3개가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야. 아직 산화될 게 남아있었다. 라는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 결국에 이건 X는 3보다 큰 어떤 값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라번으로 가서 하나만 더 적어보면 A의 A 플러스 B의 B 플러스 그 다음에 C의 플러스 합쳐가지고 Y다. 자, 항상 반응성에서의 경쟁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까 A랑 B가 C보다 반응성이 크다고 해서 동시에 막 공격하는 건 아니었죠. 동시에 산화되는 게 아니었고 누구부터 산화됐니? A부터 다 산화되고 나서 B가 비로소 그때부터 산화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답원에서의 B가 출현했다는 것은
A에 A 플러스가 처음 있던 양 모두가 뭐가 됐다? 산화가 됐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미 산화됐으니까 라번에서도 얘는 X몰만큼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얼만큼? 7-X만큼 존재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CA 플러스가 과량으로 남았어. 왜? 이미 난 내 할 일을 다 했거든. A도 다 산화시켰고 B도 다 산화시켰기 때문에 내가 남은 거예요. 그럼 여기 B에 B 플러스 몇 개? X몰 개 있겠지 뭘. CA 플러스는 Y에서 2X 뺀 만큼 있겠지 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A가 2 플러스라면 그 다음에 A가 3 플러스라면 이게 둘로 나눠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A에 2 플러스라고 치면은 여기를 2로 두면 이게 3개야. 자, 산화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 주고받은 전하량, 즉 증가한 산화수와 그 다음에 감소한 산화수는 같다. 주고받은 전자의 몰수는 서로 같다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A에 2 플러스가 3개가 생겼대요. 그럼 C에 플러스가 몇 개? 6만큼이 환원이 된다라는 뜻이니까 C에 플러스 어디다 적을까나? C에 플러스 V ml 안에 C 플러스가 6개 들어있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이게 6만큼 감소할 때 6이 생긴 거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갈 거야. 또 똑같이 V를 넣어. 그러면은 요게 V에 6이니까 한 번 더 넣으면은 12만큼을 주고받는 꼴이 되겠죠. 자, 이제 전하량 계산할게요. 답원에서요. 얘를 2 플러스로 두기로 했으니까 전하량 2x 그 다음에 그러면은 하나는 2고 하나는 3이라고 했으니까 3의 7-x가 몇이 돼야 돼? C와 주고받은 전체 양이니까 6 곱하기 두 번이죠. 2, 12가 되면 돼요. 12. 이거 계산하면 x 몇 나오냐면 9 나오거든요. 그럼 봐봐. 9 넣으면 여기에 몇이 되니? 마이너스가 돼버려. 마이너스 개수가 어디 있어? 그죠? 그러니까 A는 이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해설지처럼 뭐 2배보다 많기 때문에 A가 3 플러스고 B가 2 플러스다 바로 그렇게 푸셔도 되는데 그래도 왜 안 되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면 좋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A는 반드시 3 플러스가 되어야 하는구나. 이거 3개가 나왔대. 그럼 CA 플러스 V ml 안에는 C 플러스가 9개 있었다라고 하실 수가 있겠고 여기에 3 플러스인데 3x 2 플러스에 7-x인데요. 두 번 넣었으니까 18이라고 하는 전하량과 같으면 됩니다. x를 구하시면 x는 4가 나와요. x에다 4 넣어보자. x 여기 4 넣으면 여기 4 넣을게. 여기 3, 여기 4, 여기 4. 아, 우리의 예상이 맞았어. A의 일부가 남는댔지? 왜? x가 4야. 여기가 4거든? 그 중에 C랑 반응해서 3개만 생겼어. 그럼 하나는 아직 A의 금속으로 남아있는 상태였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여기로 갈게요. 지금 C에 플러스 9개 넣었거든요. 그럼 누구 없애야 되니? B도 총 X몰이니까 4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3개만 생겼대. 그럼 다해서 라로 갈 때 다시 B 남은 거 하나를 산화를 시킨 다음에 C가 남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얘는 플러스 2가였고 얘는 플러스 3가니까 C에 플러스 몇 개 남을까? 이거 2개, 이거 하나 더 반응시키고 나서 얘가 7개가 남겠죠. 그럼 4 더하기 4 더하기 7이니까 Y는 15라고 하는 값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일단은 할 거 다 했는데 문제는 Y분의 X 곱하기 A예요. Y가 15였고 X는 아까 구했는데 4였고 X가 4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A를 곱하는 거죠. 스몰 a는 3이었어요. 몇 분의 몇일까? 5분의 4가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요. 우리 3번에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겠죠? 결국에 이 전하량으로 계산하는 거 당연히 넣어야 되는 그런 풀이 과정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반응성을 묻는다면 반응성에 대한 것도 문제 옆에다가 적어놓고 시작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8번 문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 갈까요? 이거는 뭐 양적 관계 플러스 탄화수소의 연소 반응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티도시 1기압, 기체래. 그럼 무슨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을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자, 가랑 나르의 비교를 좀 해볼게요. CXHY라고 하는 탄화수소를 N몰 사용했고 O2를 5몰 사용했는데 뭐 그렇게 태웠나 보지 뭘. 그럼 전체 생성물이라고 하면 CO2랑 H2O를 합쳐서 N몰이 나왔대요. 뭐가 남았나 봅시다. 자, 이거 중요하죠.
남은 반응물의 몰수가 N이래. 근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가 N몰인데 이게 N몰 나오면 말이 안 되긴 하죠. 여기는 아마 산소가 남았을 거예요. 자, 그리고 부피가 나와 있습니다.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식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나번은요. N몰이랑 3몰 몇 배? 3배 사용했어요. 3배. 그렇게 했을 때 반응물이 안 남았대요. 자, 여기가 문제의 출발점, 시작점이었어요. 하나도 안 남았대. 그러면 이게 3N몰이 다 반응했고 여기 12몰이 다 반응했다는 거 아니니? 자, 그렇게 했을 때 전체 생성물도 역시나 요 가번보다 나번이 3배만큼 더 나왔대. 그러면 결국에 요 3배만큼 더 나왔다라고 하는 것과 여기 3N과 10이 그 비율로 반응했다라는 것을 토대로 여기서 얘가 N 반응해서 빵 될 때 몇 대 몇? 1대 4니까 여기 4 반응하고 1 남았겠다 라는 계산이 한 번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남은 게 뭐야? 남은 반응물은 일단은 O2고요. 몇 몰이요? 1몰 남아요. N 구했어요. N은 1입니다. 자, 그럼 이제 M 값을 구하면 되겠죠. M 값을 구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부피와 몰수가 비례한다 라고 하는 식을 활용을 한번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지금 OV라고 하는 것이 남은 건 없으니까 전체 생성물 3M몰, 3M몰에 해당하는 부피가 OV래요. 나는 요 EV에 해당하는 게 몇 몰인지 알고 싶어. 그럼 EV는 몇이라고 해야 될까? 5분의 1을 곱해야 되죠? 5분의 2 곱하기 3M이니까 얘는 5분의 6M이에요.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 요게 결국에 5분의 6M이야. 잘 생각해봐. 전체 반응 후의 부피야. 기체가 뭐가 남아있었지? O2가 남아있었어. 몇 몰? 1몰. 그 1몰에다가 생성된 CO2와 H2를 싹 다 합친 몇 몰이요? M몰이요. 이거 한 개 5분의 6M이라고 하는 몰수를 차지한다는 거야. 그럼 M에 대한 1차 방정식이죠. M을 구하시면 일단 쓸게요. M은 5가 나옵니다. M도 구했고 N도 구했네요. 여기 5가 요래에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여기까지는 양적 관계에 대한 해석 끝난 거고요. 얘네가 탄화수소잖아. 그럼 탄화수소의 그 화학 연소 반응식을 한번 쫙 적고 가면 더 도움이 되겠죠. CXHY입니다. 태울게요. 태우면 X 더하기 4분의 Y의 O2. 그 다음에 X개의 CO2가 나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소의 개수의 절반만큼의 물이 나오게 되죠. 자, 이게 1몰이죠. N이 1이었으니까 1몰 반응할 때 O2가 4몰 반응해요. 그때 생성물이 5몰 생겼어요. 이거 그대로 가면 돼요. 자, 요게 지금 몇 몰이요? 3몰 반응인데요. X 더하기 4분의 Y는 4가 되고요. 그때 생성물의 전체 몰수가 5몰이래요. X 더하기 2분의 Y가 옆에다 쓸까요? X 더하기 2분의 Y가 5가 된대요. 연립방정식이다. X랑 Y가 나오겠죠? X는 3이 나오고 Y는 4가 나온다. 그럼 결국에 요 탄화수소는 C3에 H4가 되겠죠. C3H4. 문제가 뭐였지? 나에서 생성된 H2의 몰수 분의 가에서 생성된 CO2의 몰수예요. 자, 일단 가에서 생성된 CO2는 이거 1몰 태우면 여기 가지고 있는 탄소 몰수만큼 CO2가 나오기 때문에 1몰 안에 탄소가 3몰 있네. 그러면 CO2 3몰 나오겠죠? 분자는 3이고 그 다음에 분모에는 나에서 생성된 H2O의 몰수. 자, 나번은 몇 몰 사용한 거니? 3몰 사용한 거야. 이거를 3몰 사용해서 3. 그러면 H가 12몰이죠. 근데 아까 물은 그거의 절반만큼 나오면 된다고 했으니까 분모에 해당하는 값이 6이에요. 그 값은 2분의 1 해가지고 정답을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어렵지는 않았죠. 그래도 첫 번째 시작이 어딘지를 잘 찾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바로 여기였어요. 남은 게 없대. 그럼 얘도 다 반응했고 쟤도 다 반응했대. 결국에 이 반응에서 C3H-Y와 그 다음 CXHY와 O2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지가 바로 이 조건에서 한 번에 나온다는 얘기였어요. 항상 이런 문제는 첫 시작이 중요하고요. 그 시작과 중간 단계와 마지막 단계에서 들어가야 되는 그 풀이 방법, 과정, 순서를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지금 이 단계쯤 됐으면 여러분 노트에 반드시 그와 관련된 풀이 과정, 방법, 순서가 적혀 있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하거든요.
좀 마음에 좀 양심이 찔리는 친구들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다시 연계교재 돌아가셔가지고 방법들 적으시고요. 약점 공략 강의 같은 거 찾으시면 제가 정리해 놓은 그 자료실에 자료가 있어요. 그것을 토대로 공부를 좀 채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망의 오늘의 마지막 2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화반응 문항이 되겠고, 문제는 NaOH의 부피를 달리해서 혼합한 용액이고, 문제 조건 놓치지 마세요. HCl의 단위 부피당 이온의 개수가 HCl의 단위 부피당 이온 수가 N개래요. 우리 단위 부피 그냥 편의상 1mm로 해요. 그냥 여러분 10mm로 해도 돼요. 근데 저는 1mm로 할게요. 그다음에 X는 4보다 작다. X는 4보다 작다. 자,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여기예요. 20, 20, 20, 20 똑같이 썼어요. 그죠? 그 다음에 X는 4보다 작대. 어쨌든 이 부피는 지금 다른 거죠. 근데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얘랑 얘가 똑같아.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문제에 나왔으면 실제 부피를 곱해가지고 전체 이온의 개수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가번이랑 다번이 이게 같다란 뜻은 결국에 그냥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번의 액성과 다번의 수용액의 액성이 다르다는 뜻을 얘기를 하는데요. 왜 다른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가번도 산성, 다번도 산성이면 용액의 액성 누가 결정해요? 과량으로 존재하는 애가 결정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기도 HCl 20 썼고 20 썼으니까 전체 이온의 개수는 얘나 어떻다? 똑같겠지. HCl이 결정했을 거니까. 전체 이온의 개수가 똑같고 그걸 뭐로 나눠야 돼? 단위 부피당이니까 전체 부피로 나눠야 돼요. 그럼 부피가 얘는 20 더하기 XV고 20 더하기 4V인데 X는 4가 될 수 없다며? 그럼 분모값은 다르고 분자값은 같아요. 그 값이 3분의 2n으로 같을 수 있습니까? 같을 수 없다는 거죠. 얘는 둘 다 산성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둘 다 염기성은 될 수 있는가? 뭐 이미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염기성이 된다라는 뜻은 과량으로 존재하는 것이 얘도 NaOH, 그다음에 얘도 NaOH란 뜻이 될 것이고, X값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4보다는 작은 어떤 값을 가질 거래요.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Na와 OH의 그 총합, 여기에 들어있는 Na와 OH의 총합은 어쨌든 사용한 부피에 비례하는 만큼 차이가 나겠죠. 즉 전체 이온의 개수, 분자에 오는 그 개수가 몇 대 몇으로 차이가 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부피의 총합으로 나누는 거니까 이 값이 3분의 2로 똑같으려면 여기에 몇 배만큼 차이 나는 만큼 총 부피도 몇 배 차이가 나야 된다는 뜻인데, 생각해봐. 20에다가 몇 배 되는 거 더하고 20에다가 몇 배 되는 걸 더했어. 그 합이 몇 대 몇이 될까? 이 분모처럼, 이 분자처럼 뭐 만약에 뭐 3대 4라고 치면 20 더하기 3의 어떤 x, 그 다음에 여기 20 더하기 4x. 이게 3대 4예요? 아니죠. 그래서 결국에 얘도 똑같은 액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밖에 없겠네. 4보다 작다라고 했고요. 그럼 가번이 뭐가 되고 산성이 되고, 다랑 라를 보면 얘가 염기성이 될 텐데 NaOH를 더 사용했으니까 당연히 얘도 염기성이겠죠. 그럼 다번이랑 라번에서의 과량은 누구누구다? 빨강색으로 얘랑 얘가 결정할 것이다. 전체 이온의 개수를. 자, 그럼 이제 계산합시다. 다번이랑 라번에서 실제 이온의 개수를 구하는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단위 부피당 이온의 개수에다가 혼합용액의 총 부피 20 더하기 4V 대 5분의 4n개에다가 혼합용액의 총 부피 20 더하기 6V 한 거. 자, 실제 이온수를 누구 결정한다고요? NaOH가 결정한대요. 비례하죠. 어디에? 사용한 부피에 비례하는 만큼입니다. 따라서 이게 4대 6이다. 식 계산하시면 V 값이 나오게 되겠죠. V를 구하시면 V가 5ml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V가 5니까 여기가 5x, V가 5니까 15, V가 5니까 20, V가 5니까 30. 그럼 NaOH 30ml 안에 들어있는 이 개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면 5분의 4 n 곱하기 총 부피 50 40n이야. 그럼 정리하고 가자. 결국에 NaOH 30ml 안에 들어있는 총 이온이 40n개래. 그 다음에 아까 문제에서 처음에 줬는데요. HCl 1ml에 n개래매. 그러면은 HCl 20ml 안에는
20N개의 이온이 들어있다. 20N개가 들어있다라고 계산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가 뭐였을까요? 기억번에 X가 1이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X가 1이네요. 자, 이거 계산하면 되겠지 뭘. X는 자 3분의 2N에다가 20 더하기 5X 한 거. 이게 실제 이온의 개수. 산성이니까 내가 결정할 거야. HCl 20ml 안에는 20N개 들어있대. X가 몇이 나올까요? X에다가 2 한번 넣어보실래요? 그러면 20 딱 나오겠죠. X는 1이 아니고 2라고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기억은 틀렸고. 라에서 이온 수비가 Na 대 Cl이 2대 1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라번에서 2대 1이네요. 라에서 Cl-는 20N, Na 플러스는 40N. 그러면 정확하게 2대 1이다. 니은번은 정답이 되겠고요. 마지막 다번, 디귿번. 가랑 달을 섞어볼게요. 가랑 달을 섞으면 HCl 40. 그 다음에 Na, 아까 X가 2였으니까 이게 10. NaOH 40. 그럼 이 안에는 전체 이온 개수 20에 20이었으니까 40. 그 다음에 30에 40, 20. 가랑 달을 섞는 거죠. 죄송합니다. 10 더하기 20이니까 여기도 30. 30에는 40개 들었대. 그럼 뭐야 이거? 다 지워지겠네.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20N, 20N 다 지워져서 그 액성은 중성이 일단 될 것이고, 디귿번에는 단위 부피당 이온수를 물어봤으니까 전체 부피는 몇이 되죠? 40 더하기 30이니까 70이고, 전체 이온의 개수는 어차피 중성이라서 이걸 쓰건 저걸 쓰건 똑같아요. 누구? 40 아무거나 씁시다. 몇 분의 몇이냐면 7분의 4가 됩니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디귿셋은 뭐라고 했냐면 7분의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번 하나만 맞아가지고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20번 문항이었어요. 뭐부터 시작했어요? 용액의 액성부터 시작했고요. 그 액성을 결정하는 것은 모자란 애가 아니고 과량으로 존재했던 산 또는 염기의 혼합전 전체 개수이더라 라고 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나왔으면 반드시 실제 이온수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까지 크게 3가지를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어본 것입니다. 자, 이게 마지막 20번이었네요. 자, 여러분들 저랑 지금 1번부터 20번까지 쭉 풀이를 해봤는데요. 제가 문제 그냥 해설만 해드린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뭘 해야 되는지를 조금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거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1분 1초를 아껴 쓴다라는 생각으로요. 선생님 말을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직 며칠 남아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랑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실력은요, 한 단계 더 성장했을 겁니다. 그런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그동안 쭉 내가 열심히 해왔던 거 하나도 아깝지 않게 잘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잘 마무리하셔서요. 수능, 그 실전의 날 진짜 최고의 최선의 성적을 거두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그 수능 그날이 최고의 날이 되기를 선생님이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